1억에서 5억으로 5배가 늘어났는데 세금은 2천만 원에서 1억 7,600으로 뛰었으니까 8배는 거의 9배 가까이 되잖아요. 예,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조세 종목 크게 이 조세는요, 옛날에 조와 세가 있었어요. 조는 관리들이나 지주들이 농민들로부터 경작자들로부터 받는 걸 조라 그랬고, 그 받은 조에서 다시 일부를 떼서 국가에 넣는 거 세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합해서 조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조세는 크게 보면 국세와, 그죠?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부가 주체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국세는 다시 내국세, 관세, 부가세 이렇게 나눠요. 다시 또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눠지고요. 지방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세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여기서 부가세 있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그러잖아요. 여기서 국세에서 부가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를 부가세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세 두 가지가 있고, 목적세로서 있는 것이고, 관세는 뭐 우리랑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오늘 생략하고요. 내국세, 직접세는 우리가 많이 하는 법인세, 그죠?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는요, 여기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부가가치세. 왜 직접세와 간접세냐? 직접세는 세금을 소득자가 직접 내는 거예요. 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내는 게 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든 사업소득이든, 그죠? 간접세는요, 부가가치세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냉장고 사면 내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생산자가 부가가치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주시에 있죠? 소주 한 병 2,000원에 사 먹으면 그 안에 간접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예전에 특별 소비세였는데요. 비싼 롤렉스 시계 같은 거 있죠. 루비통 가방 이런 거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교통세, 뭐 에너지세, 환경세 이런 것들이 다 이거 간접세에 해당이 돼요. 간접세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질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지방세에서는 보통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취등록세죠. 옛날 취등록세인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나누어졌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는 면허를 위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 그죠?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보통세에 다 들어가고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법인세, 소득세죠.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 가진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소득세. 자, 이 소득세가 말이에요. 원래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되는 거거든요. 소득세가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 소득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보세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던, 그죠? 또 실질적으로 제조사업을 하던 그 사업소득이 종소득세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이 있어요. 대부업을 하던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배당 소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그죠? 국민연금 받던 한 연금 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 기타 소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6개를 항상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익소득 설명드렸잖아요. 이익소득을 하면은 그 법인에 매각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나오고, 그런데 소득을 하지 않고 처분 목적으로 해서 법인에 넘기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와 달리 양도소득세하고, 그죠?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퇴직금 받는 거 있죠? 퇴직소득세. 이 두 개의 세금을 뭐라 그러냐? 분류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여기 합산과세와 다른 거죠. 이거 합산과세죠? 이건 분류과세입니다.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왜 좋으냐? 종합소득세는 이거 6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6%에서 최고 45%까지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건강보험료 있죠? 요양보험료 있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소득세 일로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배당소득 같은 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치명타죠. 양도소득세는요, 대신에 퇴직소득세는 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강보험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류과세라 그래요. 예,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세는 뭐 평생 한두 번 있겠죠. 직장 옮기면. 안 옮기면 한 번 있는 거고. 이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이거를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는요. 퇴직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같은데, 퇴직소득은 그 연분연성법을 적용하고 환산급여, 그 다음에 그 장기 건설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효세가 퇴직소득 한 매덕 받으면 한 10%가 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아주 유용하게 써, 노후에 아주 쓰기 아주 좋죠.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즘 주식도 양도소득세 나온다고 하죠.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고정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분류과세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거의 종합소득세율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제한이 많죠. 그것도 별도로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6%에서부터 45%까지 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6%에 45 내는 거,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일단. 더하면 총소득이 나오겠죠. 총소득이 나오면 여기다가 빼기를 기초공제, 뭐, 인적공제, 뭐, 막 빼는 거 있잖아요. 인적공제, 막, 공제액을 제합니다. 그럼 제하면 과세 표준액이 나오겠죠. 가표액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로 하는 거예요. 세율은 1,200만 원까지는 6%예요. 요걸 이제 공제 다 하고 나머지에 가표해서 가표 기준으로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이면 72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4,600만 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4,600만 원까지는 15%를 냅니다. 자, 보세요. 누진공제 소리 많이 들었죠. 그죠? 누진공제가 어떤 걸 누진공제로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4,600만 원에 15%니까 그냥 곱하기 15%로 하면 1,200만 원까지는 6%만 내도 되는데 1,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15%이지만 1,200만 원까지는 6%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9%가 또 곱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0만 원 곱하기 9% 이꼴 108만 원이죠. 108만 원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8만 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1구간, 그죠? 2구간, 3구간에는 8,800만 원. 8,800만 원. 그럼 24%입니다.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8,800만 원까지가 거의
왜냐하면 억대 연봉자라도 공제받고 이러면 거의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8,800만 원까지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3구간에서는 누진 공제가 522만 원이에요. 522만 원. 그럼 4구간은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1.5까지는 35%입니다. 갑자기 11%팍 뛰죠. 굉장히 많이 뛰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누진 공제가 1,490만 원 누진 공제가 되고, 그 다음 5구간 3억까지입니다. 3억까지는 38%입니다. 여기는 1,940만 원이에요. 누진 공제가. 즉 3억이면 3억 곱하기 38%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1,400만 원 나오죠. 거기다가 1,940만 원을 뺀 게 세금 내는 거예요. 총 8개 구간이거든요. 그럼 6번째 구간은 5억까지. 5억까지는 40%예요. 여기는 2,540만 원이에요. 이 누진 공제가. 그 다음에 7구간은 10억까지죠. 10억까지는 42%입니다. 네, 여기는 3,540만 원. 8구간에는 10억 이상이에요. 10억 이상 45% 나오죠. 세금 나오는데 여기는 6,540만 원을 누진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쭉 계산되는 거예요. 즉 10억이 나오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나오면 곱하기 45 하면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 6,540만 원을 빼면 그죠? 3억 한 8, 9천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1억일 때는 1억이면 계산해 볼까요? 어느 구간인가요? 4구간이죠. 1억 5천만 원 35%잖아요. 곱하기 0.35. 누진 공제가 얼마인가요? 1,490만 원이죠. 1,490만 원. 대략하면 3,500만 원에서 1,490, 한 2천만 원 나온다, 그죠? 대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5억짜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억. 5억이면 6구간이잖아요. 40%죠. 5억 곱하기 0.4. 마이너스 누진 공제 얼마예요? 2,540이죠? 2,540만 원을 빼면 이 꼴은 5, 4, 20, 2억에서 2,540만 원을 빼니까 1억 7,660만 원 나온다. 그죠? 1억 7,660만 원 나와요. 그죠? 10만 원. 보세요. 1억에서 5억으로 5배가 늘어났는데 세금은 2천만 원에서 1억 7,600으로 뛰었으니까 8배는 거의 9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익소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익소각이 갑자기 그 6억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게 통으로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날라오니 7, 8억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 계산할 때 가급적이면은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요 2구간, 3구간, 4구간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종합소득은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작년까지 6.86%였는데요. 올해 6.99%로 바뀌었다 그래요. 또 올라갔다 그래요. 건강보험료 6.9%를 또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굉장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한 달에 1,096만 원인가가 아마 그 최대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096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 됩니다. 그죠? 네. 1억 2천이 넘습니다. 국정부 건강보험료가 이게 또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되고요. 건강보험료의 11%, 그러니까 한 7, 8% 되겠네, 7점 몇 프로 되겠네요. 그 요양보험료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물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10% 곱하기 10% 지방소득세, 그죠? 예, 소득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보통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를 여기에 가하게 되니까 45% 내는 분은요, 뭐 10억이다 그러면 거의 한 50, 한 2, 3% 이상 나온다고, 50, 2, 3%, 45%에 49.5니까 그 56%, 57, 60% 가까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에서 부과 기간에 따라서 국제지방세로 나누고 그다음에 내국세에서 직접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 부분만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봤고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임대금 그렇고 퇴직소득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하고 또 중소기업에서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미리.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고 일반 근로소득자들을 위해서 퇴직금을 연금 가입을 하잖아요. DB, DC, IRP.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세 종류 요까지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법률행위 기초이론이 이어집니다.